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페이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카카오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왜 미뤄졌는지, 그리고 다른 애들은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오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가을까지 미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반려인이 무려 1,5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반려동물에 관련된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단 20개를 사는데 4조 7천억이나 드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야, 이만큼 비싼 거면은 거의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 뭐 미사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한번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기린분들이 지금 체감상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는 무려 8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자면 코스피가 8개월까지 상승한 적이 있지만 9개월 연속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8개월에서 끝날지 아니면 신기록을 기록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기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 잇!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 빠르고 핵심만 보고 슉슉슉 샥샥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 금감원 지적에 카카오뱅크 페이 엇갈린 운명. 카카오페이는 당초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으나 금감원의 신고서 반려 때문에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죠. 이 반기 보고서는 오는 8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정정신고서 제출 또한 빨라야 9월 초가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다음 달에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을에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반기 보고서를 포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35일 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작성일부터 135일 이내에 납입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이러한 보고서가 반려가 되었으니까 그로부터 135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1분기 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분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감원이 이렇게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려에 나서는 중이라고 합니다. 공모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어떤 투자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심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이렇게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서 반려에 나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공모주 광풍이 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에 나서면서 높은 공모가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휴젤 인수전 가세. 삼성이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 기업인 휴젤 인수전에 뛰어든다. 인수에 성공하면 삼성이 지난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 이후 4년 만에 조 단위의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를 성사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어디에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은 주가를 뻥튀기 하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수회사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도 엄청난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대기업도 아니고 삼성이 산다고 하니까 휴젤 주주분들은 엄청나게 설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삼성의 참여로 휴젤 인수전은 재계 큰 손들 간 경쟁 구도가 됐다. GS그룹도 SK그룹도 인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루 만에 반전이 생깁니다. 바로 이재용 부재 삼성 휴젤 인수전 불참. 검토했지만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나오면서 휴젤 주가가 완전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뒤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은 21일 휴젤 인수전 참여 보도와 관련 인수 참여를 검토한 바 있으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력 계열사이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실렸지만 삼성물산은 하루 만에 일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수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최근 휴젤 주가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대기업들이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그거죠. 줬다 뺏는 거. 삼성이 살짝 들어갈까 하다가 나오니까 그 실망감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8월 11일 갤럭시 언팩 개최 공식 발표.
지난번에 봤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유출된 사진이라고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삼성전자에서 제공을 했다고 하네요. 완벽하게 이렇게 모양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는 8월 11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4, 마지막으로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2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하이트질로 태국의 소주 수출 3배, 그리고 현지 편의점도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태국 진출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하이트진로는 올해 상반기 태국 소주 수출액이 155만 달러, 약 17억 8천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물론 지금 봤을 때는 금액이 17억이면은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술집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올해는 태국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 5천여 개 점포에 소주 제품을 공급하는 데 성공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리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기리 또 시추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반려동물 1위 전문몰 펫프렌즈 공동 인수. GS 리테일은 펫프렌즈 지분 95%를 인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GS 리테일은 펫프렌즈 지분 30%를 취득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는 GS 리테일의 펫 카테고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펫프렌즈는 단순한 CS, 고객 만족 서비스가 아니라 반려동물 전문가랑 24시간 상담 가능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펫프렌즈는 고객이 직접 입력한 반려동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맞춤 서비스인 방시리 그리고 몽시리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꼈던 고충들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결하며 많은 반려인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자면 GS 리테일은 펫프렌즈 성장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2017년 7월에 첫 투자를 단행했으며 총 3차례에 걸쳐 추가 투자를 진행한 끝에 이번에 공동 인수를 결정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1,500만 반려인들에게 보다 새로운 고객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며 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는군요. 또한 GS 리테일은 이렇게 펫 카테고리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수한 펫프렌즈 이외에도 도그메이트, 페피, 바램 시스템 21g, 자회사 패치비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바 있다고 하는군요.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확실히 우리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정말 속물적으로 말하자면 반려동물에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폭염, 폭우, 삼중고, 이마트24 배달 매출 역대 최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덥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싫겠죠. 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조치가 시행된 데다가 폭염과 그리고 폭우까지 겹치면서 편의점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배달 서비스 매출을 확인한 결과 무더운 날씨에 배달 서비스 이용 고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최근 한 달 동안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지 않은 날보다 무려 64%나 하루 평균 매출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기리슨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만 편의점 배달은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이거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편의점이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달할 것 같지만 만약에 편의점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은 이거를 배달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대 2천억. 2천억을 줄 테니까 한 대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하이닉스, TSMC, 인텔도 쩔쩔 맨다고 합니다. 이거 한 대를 사기 위해서요. 차세대 노광 공정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도 활용되면서 핵심 설비 확보가 명운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광이라 말 그대로 빛에 노출시켜주는 건데요. 반도체 원판이 되는 웨이퍼에다가 빗으로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빗으로 그리는 만큼 당연히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하는 EUV 공정이 가장 세밀한 작업이 가능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등부터 4등 삼성전자가 41%, SK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4%, 마지막으로 난야 테크놀로지가 3%, 이 네 가지 기업이 D램 양산에 EUV 공정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EUV는 여기에만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만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연스레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D램 시장에서도 EUV를 주목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고 합니다. EUV 설비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UV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독점 공급하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그 기업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다가 팔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던 기업이 바로 이거죠. 매년 생산 대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EUV 장비 확보 경쟁은 전쟁과도 같다고 하네요. 한 대당 무려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알려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요 급증 때문에 3,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도대체 ASML이 얼마나 적게 팔면은 이런가 라고 봤더니 연간 EUV 장비 출하 대수는 겨우 2018년엔 18대, 2019년에는 26대, 2020년에는 31대로 진짜 말 그대로 한 달에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올해는 생산성을 개선해서 연간 장비 판매 대수를 무려 4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한 대 EUV 장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비 확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세 공정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를 보자면 지난 2월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4조 7,500억 원을 들여 EUV 장비를 들어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몇 대를 받나 그걸 봤더니 장비 운반 그리고 설치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최대 20대 정도가 도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인 마이크론이랑 나냐 테크놀로지도 EUV 장비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가 한 걸음 더 빨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비해 양산은 2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며 마이크론은 최근 네덜란드 ASML에 EUV 장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론이랑 나냐 테크놀로지가 뒤늦게 D램 미세공정 경쟁이 뛰어든 만큼 이미 양산 시작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적어도 2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8개월 연속 오른 코스피, 델타 변이의 발목 잡히나?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맞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이를 만나면서 노란등이 커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로 일시적 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반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 시점과 한국의 수출 동향을 주요 변수로 주시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코스피는 지난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9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개월 연속 상승은 시장 개장 이후 최장 기록이라고 하는군요. 자, 기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가요? 이번에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안 되고 흐항을 할까요? 코로나의 무인 술집, 편의점 확산, 관련 일자리 10% 사라졌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무인 술집,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판매직 일자리 등이 10%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자동화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취업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진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정말 단순 판매직, 예를 들면은 편의점 알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기 알바를 하는데도 경쟁률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무인 술집이 확산되는 데다가 무인 술집이 뭐죠 근데? 아마도 맥주랑 기본 안주 그러니까 마른 안주 그런 것들만 파는 술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와 편의점이 늘면서 마트 판매직, 캐셔 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맥주 자판기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보고 야, 이거 이렇게 열었다가 한 번에 다 이거 싹 쓸어가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자판기 형태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쾅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안 썼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맥주였습니다. 만약에 맥주가 그런 데서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2개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2분기 부진했지만 가격 인상 기대감 유효. 자, 한국투자증권은 21일 오리온에 대해 2,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7만 5천원을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2분기 잠정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5천억을 기록했으며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2, 4분기보다 35%나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주 요인은 비우호적인 환율과 그리고 원자재 단가 인상,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영업 방식 전환으로 인한 일회성 요인 발생으로 요약된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상승한 국제 곡물가로 인해 모든 회사에서 제조 원가율이 상승,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다른 가격 인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경쟁사도 해외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점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 오뚜기처럼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오 목표가가 17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리오는 12만원 또 채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오른쪽으로 그냥 쭉 기어가는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만 늘어나면 지금이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물론 재미는 없지만요. 한번 기린분들도 오리온이란 기업을 오랜만에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배당주 좋아하시나요? 배당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리안 리 실적 순항의 배당 매력은 덤. 하나금투는 코리안 리에 대해서 실적도 좋은데 배당도 좋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2,000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나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점은 주가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일회성 손실 반영, 자산 처분이 축소해도 올해 실적 흐름이 준수한 점은 긍정적이나 금리 반등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무려 6%를 상회하는 만큼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지금같이 조금 애매한 장 그리고 플러스 곧 배당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견조한 수익성, 재보험업에 대한 긍정적인 장기 전망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 시기열을 늘린다면 여전히 매력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9,450원, 아래는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쭉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배당 예상 수익이 6%가 넘는다고 하는군요. 한번 기리분들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리안 리라는 기업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경준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리분들 걱정스러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또 지나가고 주가는 또 상승을 하기 마련이겠죠.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